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음량이에요. 음량. 그리고 음량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오행으로 넘어갈 거고요. 오행이 음량과 오행에서 음량하고 오행만으로도 사주를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성정과 작용에서요. 목화 토금수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성격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앞 페이지는 끝나요. 결국 음량과 오행 두 개만 하면은 앞 페이지는 끝이고요. 뒷 페이지 갈게요. 자, 뒷 페이지에는 천간 글자가 모두 10개죠. 그거 배울 거고요. 지지 글자가 모두 12개예요. 그래서 천간 지지해서 22글자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천간에는 아시다시피 지지에 비해서 간단하죠. 합과 충, 극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지에서는 합충에 형, 해, 파까지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운성이 나옵니다. 12운성은 10천간을 가지고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천간의 힘이 세지느냐 또는 약해지느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끝이고요. 자, 마지막 금묘화실 궁성론 해서 이거는 연월 일시를 가지고 같은 글자가 연에 있거나 월에 있거나 시에 있거나 일에 있을 때 좀 다르다는 거. 그거까지 하시면은 끝이에요.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죠. 일단 명리하기 만만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일단 만만하다. 음량하고 오행 알면 되고 10천간 알면 되고 12지지 알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요. 자, 명리학 개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금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아는 분, 그러니까 꼭 아는 것만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에 대한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얘기하면서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는 거.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주로 그 방법을 많이 썼대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그죠? 이거는 왜 그렇죠?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고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조금 따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리학 하면은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이 명리학이 뭐냐?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네, 목숨이죠. 근데 목숨에 대한 이치를 안다 조금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학문? 그것도 물론 됩니다. 맞죠? 내가 언제 죽는지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지 않아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걸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사는지를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한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분을 찾아갔어. 그거 잘 아신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딱 보시더니 내년 2월 계시기를 다 하셨어요.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혹시 그래도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남은 기간 한 6개월이 돼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면 너무 좋은 거고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후회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6개월을 제가 정말 열심히 어머니한테 자주 가서 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니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로 있죠. 2월에 돌아가셨어요. 와,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한테 비결을 물으니 알려줄 수가 없으시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게 될 거라 하는데 일단 저도 대략은 조금 감은 와요. 근데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한 분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너는 알더라도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 같은 경우에는 임박하셨잖아요. 임박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준비를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 죽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경지가 올라서 그게 보이더라도 손님들한테 묻지 않았는데 말해도 안 되고요. 물어도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임박했을 때는 좀 준비하라는 의미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공부로 이렇게까지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 명자가 목숨이란 뜻도 되는데 저는 이 명을 삶 또는 살아가다 이 말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명리. 살아가는 요게 이치인 건 아시죠?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이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고 또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하는 게 저는 명리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이 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책에 있죠. 그러니까 누가 물었을 때는 운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요즘 무슨 공부해? 명리학 합니다. 그죠? 명리학이 뭐야? 했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요? 운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아시겠죠? 운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명 한번 써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요. 운하고 명. 자, 우리가 명은 태어날 때 부여받는 거죠. 그죠? 이 명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 조상분들이 연구를 해봤나 봐요. 사람이 태어나는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연월 일시를 가지고 이거를 10천간과 12지지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더니 연월 일시를 10천간 12지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8글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연, 그죠? 연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아시니까 갑자년부터 시작한다 했을 때, 그죠? 뭐 갑자년 또는 뭐 을축월, 뭐 병자시, 뭐 무인일, 뭐 시일 많겠죠. 요거를 태어난 날을 가지고 그 해, 월, 일, 시를 천간, 지지 2글자씩으로 바꾸어 놓은 게 바로 사주팔자잖아요. 그죠? 요게 사주팔자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런 운명이야 이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공부하던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네. 그죠? 또는 그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거를 가지고 경험으로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런 논리가 성립할 것 같다 하고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에 대해서 먼저 성격을 알면 공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성격을 알면. 그래서 이건 경험상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8글자 속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러면 운명은 저번에도 잠깐 질문을 했지만 정해져 있다 요거에 대해서 기다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운명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은 많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 제가 미리 GPT로 찾아봤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략 한 500명에서 600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날 확률을 몇 명이나 되는지 해볼게요. 우리가 2시간씩 간격으로 나누면 12개가 나오죠, 종류가. 나눠버리면 대략 얼마 나와요? 나누기. 한 50명? 대략, 그죠? 그래서 하루에도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50명 정도가 됩니다. 이 50명이 인생이 같을까요? 그죠?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에 조금 물음표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50명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자, 같은 날 동시
같은 시간에 다 태어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것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2시간으로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있지만 1초를 또 나눌 수도 있죠. 0.1초 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동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단지 시간을 12개로 나누어서 구별할 뿐이지 실제 이 사람들은 운명이 다 다르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좀 그럴싸하죠? 이것도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느냐? 그러면 이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공통점을 만드는 게 저는 사주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이 사주팔자를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산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명이 되지만 태어나는 환경, 자라는 환경, 부모님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같은 사주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일단 부모님에 따라서 주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개인의 의지는 어떨까요? 이 주어진 사주팔자와 이 개인의 의지는 주어진 사주팔자대로 살게끔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주팔자를 달리 살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도 저는 삶이 바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만약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있기도 하죠. 근데 어때요? 왜? 나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돈을 잘 벌 거야. 확신을 받기 위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서양에 좀 유명한 학자라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없다가 막 옛날부터 분분히 막 계속 싸움이 돼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분이 종지부를 탁 찍었던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사람이 병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병원을 가도 그 사람은 죽을 거고 안 가도 죽을 거예요. 그럼 병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때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요, 정해져 있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무속인들의 그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너는 평생 돈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너는 결혼 3번, 4번 해도 신랑이 죽을 거야.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은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데, 이 사주에 대한 거, 운명에 대한 거는 개인이 바꿀 수 있다 없다는 각자의 몫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4페이지 제일 마지막만 줄 꺾고 넘어갈게요. 자, 명리학은 우리가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의 시간을 기록하는 거죠. 그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때 태어나는 순간에 안 우는 애기들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들어 마시는 그 호흡이 나의 평생의 기질, 건강, 사회적인 성취,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전제에서 명리학은 출발을 한다는 거. 여기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즉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즉 그 날짜, 연, 월, 일, 시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운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때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그 마시는 그 기운이, 처음에 그 기운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의미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주팔자의 종류 몇 종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 나왔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8,400개.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게요. 알아두기로 합시다. 자, 연,
연으로 올 수 있는 60갑자는 다 연에 올 수 있나요? 60종류? 올 수 있죠. 그래서 연에 올 수 있는 거는 60가지 곱하기 월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요게 60개가 될까요? 12개가 될까요? 12개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이 월도 갑자부터 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월이기 때문에 12개입니다. 근데 GPT 잘못 넣어보면요. 60 해가지고 나와요. 그 잘못된 거예요. 연은 60가지, 월은 12가지요. 일은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60. 예, 60일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시는요? 역시 12시간이잖아요. 자시부터 축시, 자시부터 쭉 돌아서 해시까지요. 그래서 사주의 종류는 전부 요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워보셨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 경우의 수예요. 그럼 사주는 51만 8,400가지예요. 그래서 사주를 아무리 잘 푸는 사람도 저 경우까지 구별을 하나하나 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나로호 있죠, 나로호.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든 비용이 뭐 한 3조인가 4조 제가 들었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쌓아 올린 위성이라고 들었는데 몇 번 만에 성공했는지 아세요? 몇 번 만에? 예, 맞습니다. 3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럼 확률상 몇 프로인 거죠? 확률상 33%죠. 근데도 잘했다고 뭐 환호를 치고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 사주 푸는 사람들 어때요? 60% 70% 맞추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도 어때요? 일기예보도 그 수많은 컴퓨터, 슈퍼컴퓨터 다 갖다 놓고 해도요. 아직까지도 이게 67%를 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명리가 뭐 과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주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60%에서 70% 정도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경향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60에서 70% 정도만 알아맞혀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90% 100% 맞히면요. 하늘에서 잡아가요. 왜? 청기 누설죄로.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90% 100%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60,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요게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사주를 주면서 그죠? 이거 다 풀어보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뭘까요? 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럼 맞히는 거 불가능해요. 당연히 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주를 내밀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 그거 명리로는 맞힐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맞히는 게 정상이에요. 못 맞히는 게. 근데 그걸 가지고 사주를 잘 보니 못 보니 하는데 우리의 공부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자, 우리 그 동방대 과 이름이 뭐냐면요.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이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측이랑 예견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견은 좀 예언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우리 또 전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2999년도 인류가 멸망할 거야. 그거는 예측이 아니고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명리는 예측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했을 때 잘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좀 좋을 거야. 또는 이혼할 확률이 좀 높을 거야. 이렇게 하는 예측입니다. 우리가 맞힌다는 건 이건 우리의 분야가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측. 그래서 저는 손님들을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손님들 왔을 때 교육을 시킵니다. 혹시 사주 신점 보러 가보셨냐고 여쭤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셨냐고도 물어보고, 혹시 신점 같은 거를 기대하고 오셨으면 저한테 보실 필요가 없다고. 저 같은 사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뭘 하면 잘할지, 또는 내 성향이 어떨지, 그죠? 그리고 또는 뭐 내가 뭐 인간관계 가지고 요즘 회사에서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지, 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곳이고, 또는 관상을 좀 좋게 바꿔준다든지, 또는 이름을 가지고, 그죠? 그 이름이 나의 사주에 좀 부합되는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와서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내 직업 뭔지 맞춰봐.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측을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지, 뭔가, 뭐 맞춰봐,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주의 종류는 51만 8,400가지나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의사들한테 자기 병명을 얘기를 해도 맞추는 모진율이고 엄청나게. 그죠. 그 말씀도 정말 옳아요. 자기 얘기도 맞추면. 그럼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분이 현명한 고객이냐, 와서 내가 살아온 걸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죠. 맞죠? 이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고, 그러면 그 일이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봐서 미래의 직업을 권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쯤에서 또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재성이 하나도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천지무재라고 합니다. 즉 지장간까지 재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고객을 만났거든요.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수입하지 않을까? 잠깐만요. 자, 요 사주의 주인공은 갑술년, 병인, 기묘, 기사. 나이는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맞춰봅시다. 이 사람 직업이 뭔지. 한번 도전해볼까요? 33세. 남자입니다. 자, 제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 이제 사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도 아직 많으시니까 일단 목화 토금수로 나누는 거. 요것만 해도 많이 보이거든요. 목화 토금수로 나누어서 자, 요 개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이 몇 개죠? 자, 일단 천간에 하나, 지지에 2개, 그래서 3개죠. 그 다음 화는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세요, 혹시? 이것도 안 되세요? 자, 토는요? 위에. 자, 항상 천간부터 그 다음 지지로 내려오면서 나름 순서를 정해놓고 해. 안 헷갈려요. 자, 천간에서 먼저 2개죠. 지지 하나, 3개. 금은요? 수는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사주가 오히려 보기 좋아요. 맞죠? 막 섞여 있으면 힘든데 이런 게 오히려 보기 좋아. 딱 이렇게 딱 해놓고요. 자, 그러면 나는 뭐죠? 네, 토죠. 그럼 토에 항상 우리가 일간에 동그라미 하는 습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앞이 항상 내 편인 거 알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일단 내 편과 남편. 그죠? 우리 편, 남의 편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편이 이렇게 되고 남의 편은 얘랑 얘랑이 되겠죠. 자, 일단 개수로 봤을 때 싸워볼만 하네요. 그죠? 내 편이 많죠? 그러면 조금 심각하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점수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개수만으로 안 되죠. 이유는 배점이 다 자리마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점수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 건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5점, 5점, 10점, 10점, 10점.
35, 13, 12 요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가지고요. 이 개수에서 점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빨리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목은 몇 점이죠? 예, 화는요? 22, 네, 토 25, 얼마요? 25. 네, 저 부른대로 쓸게요. 땡땡.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검산해 보셔야 돼. 틀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끝자리가 100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개수만 있는 거하고 점수 있는 거하고 다르죠. 개수만 있을 때는 목하고 토가 같네 라고 되지만 점수를 쓰고 보니까 목이 훨씬 많네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음량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음량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 음과 양은 양에 속하는 글자 혹시 자 10천간에서 양에 속하는 글자 뭐 있던가요? 갑, 병, 무, 경, 임 맞죠? 그리고 지지에서 양에 속하는 거는요? 자, 인, 진, 오, 신술 요렇게요. 자, 요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은 거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육효를 배우고 뭐 딴 걸 배울 때 육효 배울 때 요거를 자인진 오신술 기억해 놓으면 공부하기가 되게 좋아요. 지지에서 양을 뜻하는 글자는 자인진 오신술입니다. 그리고 얘가 양이죠. 그럼 여기 안 써진 건 전부 음이죠. 자, 그럼 먼저 조 사주는 일단 음량으로 먼저 구별도 한번 해볼까요? 음량. 자, 천간에서 양을 뜻하는 글자 요거 지지에서는요 인. 자, 술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에 들어가죠. 사는요 양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때요? 음량이 몇 대 몇? 4대 4 어때요? 음량은 균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량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음량. 자, 요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음량이 적절하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음량 말고도 또 있는데 라고 얘기하실 건데 어떤 음량이 있냐면요. 자, 목하고 화 얘를 양으로 하고요. 금과 수를 음으로 하는 또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토는 어떻게 하느냐? 토는 건조한 토는 양으로 넣고요. 물기가 있는 축축한 토는 음으로 넣습니다. 이런 분류법도 있습니다. 요 방법도 알아두세요. 요것도 사주풀이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보통은 사실 요게 더 많이 쓰여요.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앞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양의 천간 글씨, 음의 천간, 양의 지지, 음의 지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초보 수준으로는 얘가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보면 일단 음량의 조화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알려준 저 음량으로 보면 어때요? 기울어져 있죠. 요거 보실 수 있어야 돼. 요 음량과 저 음량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질문해 볼게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한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 이유는요? 화가 많아서.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뭐 화가 많아서도 되고 그러니까 목화가 많아서도 되고 금수가 적어서도 되고 둘 다 답이죠. 이런 친구 공부 오래 못해요. 이런 친구를 계속 공부하라고 책상에 붙들어 앉아 놓으면은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공부를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을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 역시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딴 거 다 하겠는데 공부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금수. 근데 이 음량으로 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량은 오히려 요거 있죠, 요거 좀 많이 쓰입니다. 사람 성향 파악할 때, 음량 파악할 때.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건토하고 그럼 습토 구별을 혹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건토. 일단 천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